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른함, 이유 없이 붓는 손발, 그리고 뱃살. 혹시 이런 증상들이 일상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움큼의 약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막막함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는 현미밥과 닭가슴살은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고 삶의 즐거움마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약국이 아닌 부엌에서 치유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기 영양학자이자 요리 연구가인 레베카 캐츠가 쓴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암을 이기는 부엌이지만 이 책 속에 담긴 원리는 대사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맛이 없으면 치유도 없다라고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염증을 끄기 위해서는 억지로 삼키는 건강식이 아니라 뇌가 기뻐하고 세포가 환영하는 진짜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적 근거 위에 미식의 즐거움을 더한 요리 연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대사증후군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만납니다. 바로 염증이라는 녀석이죠.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불길과 같습니다. 이 불길을 잡지 못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SOS 신호를 보내며 지방을 축적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약으로 증상을 누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불을 끄는 소방수는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이 지독한 염증의 불을 끌 수 있을까요? 레베카 캐치가 제안하는 치유의 첫걸음은 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를 매직 미네랄 브로스, 즉 마법의 미네랄 육수라고 부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이 육수는 마치 링거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당근, 양파, 샐러리, 고구마, 그리고 각종 허브를 넣고 푹 끓여낸 이 황금빛 국물은 세포 깊숙이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국물이 아니라 지친 장기를 달래주는 따뜻한 포옹과도 같습니다. 왜 하필 육수일까요? 우리가 생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 상태가 나쁘면 그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채소의 세포벽이 무너질 정도로 푹 끓여낸 육수 속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이온화되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혈관을 타고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천연 안정제이자 대사촉진제 역할을 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따뜻한 국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건강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맛이 없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저자는 FASS 법칙을 소개합니다. 지방, 산, 소금, 단맛의 완벽한 조화죠.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 무조건 기름 없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좋은 올리브유의 지방, 레몬즙의 산미, 천일염의 미네랄, 그리고 채소 본연의 단맛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뇌는 만족감을 느끼고 가짜 식욕을 멈추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만족감, 그것이 폭식을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레베카 캐츠는 향신료야말로 부엌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약상자라고 말합니다. 강황, 생강, 마늘, 계피, 큐민. 이들은 단순한 맛내기 재료가 아닙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고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밍밍한 채소 요리에 강황 한 스푼, 계피 한 꼬집을 더해보세요. 맛은 풍성해지고 몸속 염증 수치는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먹어서 병을 고치는 연금술입니다. 대사증후군과 싸우는 전사들을 소개합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이들은 간 해독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삶아 먹으면 맛이 없죠. 저자는 이들을 오븐에 굽거나 맛있는 드레싱과 버무려 샐러드로 즐기라고 제안합니다.
살짝 구운 브로콜리에서 나는 고소한 견과류 향을 느껴보셨나요? 조리법만 조금 바꿔도 의무감으로 먹던 채소가 매일 기다려지는 별미가 됩니다. 지방이 무서워 기름기를 싹 뺀 식단을 고집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오히려 대사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이 필수적입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들기름. 이런 좋은 지방들은 염증을 잠재우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밥을 줄이는 대신 좋은 지방을 한 스푼 더 하세요. 혈당 스파이크는 사라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뱃살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자는 요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치유의 리추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재료를 씻고 다듬으며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허겁지겁 먹는 유기농 식단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는 소박한 한 끼가 대사증후군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뱃살의 주범이니까요. 식사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해볼까요?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일주일치 미네랄 육수팩을 만들어 보세요. 큰 지퍼팩에 자투리 채소들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끓여도 좋습니다. 완성된 육수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바쁜 아침 얼려둔 육수 한 팩을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두부국이 되고 달걀을 풀면 달걀국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고 딱 2주만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자극적인 맛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혀의 미뢰가 되살아나면서 채소 본연의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에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꽉 끼던 바지가 헐렁해지는 느낌. 그것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독소와 염증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식이라고 해서 혼자 따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의 레시피들은 너무나 맛있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건강한 수프, 남편도 감탄하는 구운 채소 요리. 온 가족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 그 행복감이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가족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탕과 조미료 범벅인 가짜 맛에 속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대사증후군을 탈출하는 과정은 잃어버렸던 진짜 미각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가짜낸 레몬의 상큼함, 볶은 양파의 깊은 감칠맛, 신선한 허브의 향기. 이 자연의 맛들에 눈을 뜨게 되면 예전에 즐겨 먹던 인스턴트 식품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요 없는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다 회식 자리에서 과식을 할 수도 있고 달콤한 케이크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미네랄 육수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책하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에 더 해롭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부엌은 언제나 당신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을 호소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 흡수가 안 되고 독소가 쌓입니다. 레레카 캐치는 소화를 돕는 생강, 민트, 펜넬 같은 허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식사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혹은 요리에 들어간 약간의 향신료가 위장의 운동을 돕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속이 편안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대사가 살아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식탁을 화가의 팔레트처럼 만드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채소와 과일의 색깔은 식물성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우리 몸속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매끼 식사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색깔을 담아보세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뇌를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다채로운 영양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무지개색 식단은 대사증후군을 물리치는 가장 아름다운 무기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대사증후군 극복을 위해서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 유기농 닭고기를 활용하세요. 이 책에는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게 단백질 요리를 만드는 비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네이드를 활용해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높이세요. 맛있는 단백질 요리는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후 4시, 방이 떨어지는 그 위험한 시간에 무엇을 드시나요? 믹스커피나 과자 대신 미리 준비해둔 견과류 한 줌, 혹은 구운 고구마 한 조각과 계피차를 드셔보세요. 레베카 캐치는 건강한 간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저녁 과식을 예방하는 전략적 도구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질 좋은 연료를 제때 공급해주는 것이 꺼져가는 대사의 불씨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대사가 원활하려면 체액의 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맹물이 마시기 힘들다면 레몬 슬라이스나 민트잎, 오일을 띄워보세요. 캐치가 추천하는 스파워터는 마시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물 한 잔이 거짓 식욕을 잠재우고 당신의 혈관은 맑게 씻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밤늦게 먹는 음식은 독이 되어 뱃살로 갑니다. 저자는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수프나 익힌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권합니다. 위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재생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최고의 보약이자 대사증후군 치료제입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가 가져다주는 상쾌한 아침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에 갇혀 자신을 환자로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은 나를 위해 정성을 들이는 가장 숭고한 시간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요리해서 나에게 대접하세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당신의 세포를 깨우고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육수 한 잔, 식사 때마다 챙겨 먹는 채소 한 접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요리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대로 변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부엌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곳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건강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치유의 성전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채우고 냄비에 물을 올리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치유도 시작됩니다. 레베카 캐치의 지혜가 담긴 이 맛있는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대사증후군은 더 이상 두려움 두려 않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